전 지금 구독자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감격스럽게도 신라호텔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빚쟁이인데도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뿜뿜. 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오늘은 유튜버가 된 이후에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주변 일을 관리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내 자신이 유튜버라 생각을 난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내 자신이 유튜버다라는 감이 약간 온 시점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을 때 소수의 몇몇 구독자가 날 보고 싶어 했어요. 날 만나러 오겠다는 구독자님을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첫 구독자와의 만남은 20대 후반 남자인데 채무관계 때문에 찾아와 상담을 해줬죠. 솔직히 별로 해줄 말은 없었어요. 결론은 신용회복위원회 가라, 그게 다였습니다. 나와 이야기 도중에도요, 빚 독촉 전화가 왔어요.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 전 이해합니다. 뭐 이게 구독자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인지 알았는데 그 뒤로 매주 한 명 이상과 만났어요. 당시 내 유튜브 영상 대부분의 내용이 일용직과 채무 관련 영상이라 빚으로 고통받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류였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든 구독자를 만나다가 처음으로 공무원, 나라의 녹을 먹는 구독자님과 만났죠. 그 분의 직업은 30대 초반에 소방관이었어요. 솔직히 살짝 떨렸어요. 뭔 얘기를 해야 하나. 소방관님은 자신의 직업이 인간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직업이라 자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온라인 사업을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세상 병신인 양 말하는 영상을 보고 나에게 자영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왔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당시 내가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많지 않아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렸습니다. 소방관님, 지금 다시 연락 한번 주세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삶이 힘겨운 분들이 날 찾아오던가 자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날 찾아왔어요. 그러다 내 유튜브 영상 중 여자 이야기를 다룬 영상이 뜨면서 연애 상담을 하러 오는 구독자들이 생겼죠. 나이가 어린 구독자부터 30대 초중반 구독자님까지 그때 내 영상의 방향성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날 찾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사람을 직업에 따라 평가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어리고 평범한 직업의 구독자를 만나면 그래도 부담이 덜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날 왜 보자고 할까 싶은 잘 나가는 사람이 날 만나자고 하면 진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틀에서 3일 고민하다가 답장을 드렸죠.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구독자님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인 구독자와의 만남은 긴장이 돼요. 얼마 전에 변호사님을 만나고 느낀 감정은 역시 변호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일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죠. 나이 먹고 어린아이처럼 변호사님과 역사 이야기를 2시간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재밌었어요. 한 가지 확신을 가진 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사업이나 전문직이나 운동이나 성공한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어요. 자신의 일과 상관이 없음에도 상식과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유튜버 모임을 나가면 기묘한 생각, 상상력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도 보고요. 연예인보다 나은 비주얼을 가진 여성 유튜버도 봐요. 개그맨, 의사, 가수, 춤, 마케팅, 주식, 사업가, 여행작가, 테크 등등 신기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다 봅니다. 넥슨에서 일하는 과장이 거기선 그저 평범하게 보였죠.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관심종자 같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난 유튜버 모임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참 그 깡따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주제 유튜버들과는 따로 만나서 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결과로 얻어진 노하우와 경험을 공짜로 듣게 됩니다. 이건 내 노력과 열정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노하우와 경험입니다. 덕분에 온라인 사업 개념을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이해했고요. 지금도 막히면요 가끔 연락을 해요. 유튜브로 알게 된 사람은 아니고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자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부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형과 먼저 친해지고 형의 소개로 우리 가족을 이후에 알았죠. 지금은 매주 만나는 친한 사이예요. 이 부부 선생님들은 20대부터 오랜 시간 자폐 아이들에 대해 공부하고 가르쳐왔고
박사 과정 중입니다. 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교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죠. 덕분에 우리 아이들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공짜로 듣게 됐어요. 난 이런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봐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자식 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 부부는 영재 발굴단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온 아이들이 3개 국어를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고 절대 음감을 가진 어린 자식을 둔 부모를 부러워했는데, 이 자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통해서 저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 중 진짜 영재나 수재는 몇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자폐 아이들 중에 절대 음감을 가진 아이, 영화 레인맨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몇십 년 뒤에 날짜 요일을 척척 계산해서 말하는 아이, 돌이 되기도 전에 글을 읽었던 아이들이 있었죠. 일반 사람들 눈에는 영재로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일반인은 법, 의학, 교육 이런 전문적인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는데 편협하고 왜곡된 정보가 많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을 내 주변에 두고 있으면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듣게 됩니다. 뭐 그런 게 내 삶에 도움이 되냐 싶은데 도움이 확실히 돼요. 교육, 법, 세무, 사업 언젠가 다 찾게 될 정보들이에요. 진짜 전문가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 사촌인 부부 선생님을 우리 가족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나이는 우리보다 조금 어리지만 존칭을 써요. 선생님 부부가 말을 놓으라고 했는데 자칫 그 편안함 속에서 예의 없는 행동이 나와서 관계를 망칠까봐 존칭을 써요. 형 동생을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동생이 숟가락을 놓고 물을 한 잔 더 따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그런 게 싫어요. 나 역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상대방도 똑같을 겁니다. 신라호텔에서 내게 밥을 사는 이 구독자와는 지금 친하게 지내는데 와플 장사하려고 미얀마를 간 친구예요. 이 행동 자체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미얀마에서 8개월을 살았죠. 종종 주말에 헌팅도 다니고 재밌게 살고 있죠. 첫날 만나자마자 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 집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지금은 아마존 셀러인데 잘 팔고 있어요. 주변에 온라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새는 유튜브 안 봐요. 그냥 전화로 물어봅니다. 아마 이 친구가 B급 감성을 가진 유튜브를 하면 아마 잘할 친구예요. 여러 곳에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몸 좋고 잘생긴 구독자와 친구가 되고, 이 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 벤츠를 몰고 날 마중 나왔는데 내가 살면서 누군가 날 찾고 이렇게 대접받아 보긴 정말 처음이에요. 사업이 잘 나갈 때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항상 주책 부리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요. 상가에선 79년 동갑내기 3명이서 만든 소모임이 있는데 얼떨결에 우리 상가에 들어온 연세대 이과를 졸업한 오버스펙인 친구와 우리 중에 제일 돈이 많은 수십억 자산가인 동갑내기 골드미스인 여자 사람 친구. 우리 라벨 때문에 강남도 오고 출세했어. 이렇게 3명이서 매달 한 번씩 좋은 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미스인 이 여자 사람 친구는 자기만의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들은 고급 정보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죠. 곧 페라리가 나오면 페라리 동호회도 가입해요. 이런 일상 속에서 쿠팡을 나가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만나서 또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요.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일절 이야기 안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들한테 맞는 이야기만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 다르고 내 행동도 그에 맞게 변해요. 모든 사람이 나와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도 없고요. 내가 다가가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난 최선을 다하고 상대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난 좀 만남을 오래 가고픈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억지로 부담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자 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느 한쪽이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버하면 상대도 눈치를 채고 부담을 느껴요. 그럼 오래 못 가요. 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유튜버들과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요. 내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나에게 비싼 밥을 산 사람한테 난 이렇게 말해요. 다음엔 내가 밥을 살게요. 지금 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은 그저 내가 좋아서 비싼 밥을 대접했고 보상을 바라진 않아요.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낸 거로 서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매번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최대한 상대방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화 주제로 삼아요. 잘 나가고 높으신 양반을 만나도요, 예의는 갖추되 기는 죽지 않아요. 난 상대방의 직업에 대한 에피소드, 그 사람의 성공 과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신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특히 자신의 언더독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던 대화의 주제가 나일 때, 내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그 자리가 즐겁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상대 말에 귀 기울여주고 추임새 잘 넣어주고 오버만 안 해도 어느 자리든 환영받아요. 괜히 말 못하는데 말빨 세운다고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요. 그냥 잘 들어줘도 중간 이상은 갑니다. 내가 예전 어떤 영상에서 말했을 거예요. 3분 이상 말하지 말아라. 3분 안에
기승전결 이야기 끝내고 상대방한테 말할 기회를 줘라. 이것만 잘해도 연애,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과거 그림 그릴 땐 예술하던 사람을 만나고요. 일용직 할 때는 일용직 사람들과 망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발전 중일 때는 나한테 사람들이 조언을 들으려고 와요. 내가 성공을 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모일 겁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